69세 박영자 할머니는 유명한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에게는 2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있었어요. 딸을 집에서 내쫓은 그날의 기억. 그 결혼은 절대 안 된다 소리치며 임신한 딸을 겨울밤에 내보낸 후 영영 소식이 끊어졌죠. 그런데 심장마비로 쓰러진 병원에서 박영자 할머니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찾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겨울 새벽 5시, 영자는 또 한 번 악몽에서 깨어났어요. 꿈속에서 혜진이가 울고 있었어요. 22살 딸이 배를 움켜쥐고 눈물을 흘리며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죠.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기억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혜진이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영자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어요. 69세가 된 지금도 그날의 후회는 가슴을 찢어놓았거든요. 영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상장들과 트로피들이 눈에 들어왔죠. 영자 한정식 체인점은 전국에 5개, 직원만 60명이 넘었어요. 성공한 사업가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죠. 하지만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딸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엄마인데 말이에요. 영자는 혜진이의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혜진아, 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몰라요. 온갖 치료를 다 받고 절에 가서 100일 기도까지 드렸죠.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딸이었어요. 혜진이는 정말 똑똑하고 예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를 도와 음식을 만들기 좋아했고 특히 신선로를 무척 좋아했죠. 작은 손으로 버섯을 다듬고 고기를 예쁘게 썰어주던 모습이 어제 일 같았어요. 엄마, 이 신선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딸의 맑은 웃음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지던 그 시절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모든 게 무너진 건 25년 전 그날이었어요. 혜진이가 대학 졸업 후 취직을 하지 않고 뭔가 고민이 많아 보였어요. 영자는 딸이 결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죠. 어머니의 직감이었어요. 혜진아, 엄마한테 할 말 없니? 그날 저녁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혜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영자의 마음이 설렜어요. 드디어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어떤 분인데? 엄마한테 소개해줘. 목사님이에요. 이요한 목사님. 그 순간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목사? 네, 엄마. 정말 좋은 분이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안 돼. 네. 영자의 목소리가 집 안을 울렸어요. 혜진이가 깜짝 놀라며 엄마를 바라봤죠. 엄마, 기독교인이라고? 절대 안 돼.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야.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죠. 조상님들께 어떻게 면목을 세우겠니? 제사도 1년에 6번씩 지내야 하는데 기독교인과는 절대 안 된다. 혜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종교가 뭐 그렇게. 사랑으로 조상님들을 저버리겠다는 거야? 영자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불교 집안의 자부심. 그것은 그녀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거든요. 당장 그 사람과 헤어져.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허락할 수 없어. 혜진이가 울먹였어요. 엄마, 저는 정말 그분을 사랑해요. 그리고 뭐. 아기가 생겼어요. 영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뭐라고?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저는 이 아이와 함께 살고 싶어요. 그 순간 영자의 이성이 끊어졌어요.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엄마. 기독교인의 아이를 베고 있으면서 감히 이 집에 있겠다고? 나가라고. 혜진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저는 엄마 딸이에요. 하지만 영자는 딸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내 딸은 이미 죽었어. 나가.
그날 밤 혜진이는 큰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갔어요. 임신한 몸으로 겨울 새벽길을 걸어가는 딸의 뒷모습이 마지막이었죠. 그 후로 25년 동안 소식이 끊어졌어요. 남편 성민은 딸에 대한 그리움으로 점점 마음이 아파했어요. 영자처럼 딸을 내쫓자고 소리치지는 않았지만 그 후로 계속 딸을 찾아 헤맸죠. 여보, 우리 혜진이가 어디 있을까? 지금쯤 손자가 몇 살이나 됐을까? 성민은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5년 전 성민은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딸에 대한 그리움과 스트레스가 병을 더 빠르게 만들었죠.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영자는 혼자 남겨졌어요. 성공한 식당당, 많은 돈, 사람들의 인정. 하지만 가족은 없었어요. 특히 겨울밤이면 더욱 견디기 힘들었어요. 혜진이가 집을 나간 것도 겨울이었거든요. 내가 왜 그랬을까? 영자는 매일 밤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그날도 잠을 이루지 못한 영자는 새벽 일찍 한정식집에 나갔어요. 일에 몰두해야 고통스러운 생각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사장님, 오늘 단체 예약이 너무 많아요.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요? 주방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계속 일하는 게 나아요. 하지만 영자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최근 몇 달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있던 영자는 가슴이 갑자기 조여오는 걸 느꼈어요. 아, 갑자기 몸이 왜 이러지?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사장님, 주방 조리사가 바로 달려왔지만 영자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대학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의식을 잃은 영자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혜진아, 미안하다. 마지막 생각은 딸이었어요.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영자의 의식을 깨웠어요. 눈을 뜨니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몸 곳곳에 연결된 선들이 무거웠어요.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성림대학병원 중환자실이에요.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오셨거든요. 제 상태가 어떤가요? 심장 상태가 급하게 나빠지셔서 오셨는데 다행히 빠르게 조치가 잘 됐어요. 지금 이렇게 깨어나신 것만으로도 정말 잘 해내셨어요. 아주 큰 고비를 넘기신 거예요. 조금 후엔 심장내과 선생님이 다시 상태 보러 오실 거예요. 아이고, 가게가 한참 바쁠 텐데 지금은 쉬셔야 돼요. 당분간 가게 일은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 먼저 회복하세요. 혹시 아버님 말고 다른 가족분은 없으세요? 딸이 있긴 한데 연락이 끊긴 지가 좀 됐어. 아, 그러시군요. 일단 쉬고 계세요. 남편 성민도 옆에 와서 손을 잡아 주었어요. 괜찮소? 깨어나서 다행이야. 나 두고 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 딸 얼굴은 보고 가야지. 내가 어떻게 가겠어. 남편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자가 고개를 돌리자 젊은 남자가 보였어요. 검은 신부복을 입고 있었죠. 25세쯤 되어 보이는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신부님이세요? 네, 성림대학병원 신부 이은호라고 합니다. 위급한 환자분들께 영적 위로를 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은호의 목소리는 맑고 따뜻했어요. 마치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죠. 영자는 신부를 자세히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혹시 전에 뵌 적이 있나요? 아니요. 처음 뵙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셨나 봐요. 며칠 동안 잠꼬대를 하셨거든요. 영자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라고 했나요? 혜진아, 미안하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순간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딸 이름을 부르며 사과하는 모습을 남이 봤다는 게 부끄러웠죠. 죄송해요. 보기 안 좋으셨죠? 아니에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오히려 마음이 아팠어요. 은호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뭔가 슬픈 기억이 스치는 것 같았죠. 깨어나셔서 다행이에요. 기도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원래 불교이긴 한데 기도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괜찮습니다. 네, 그럼 부탁드려요. 박영자님, 많이 힘드시지요? 지금 이렇게 깨어나셔서 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큰 기적을 함께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숨결 하나, 심장박동 하나까지도 하느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며 당신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물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신은 새롭게 숨을 쉬고 계십니다. 이 호흡은 당신의 의지만이 아닌 하느님의 사랑이 허락하신 기회일 수 있습니다.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오늘 하루를 이 깨어있는 시간을 감사히 여기며 천천히 쉬어가시면 됩니다. 몸이 회복되는 동안 마음도 함께 회복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쌓인 두려움이나 죄스러움이 있다면 그것도 모두 하느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느님께서는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무엇보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박영자님, 평안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당신의 마음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또 함께 기도드릴 수 있어요.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위로의 기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푹 쉬세요. 신부님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이어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간호사 선생님, 방금 나가신 신부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 저희 병원 신부님이요. 엄청 따뜻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다른 환자분들도 엄청 좋아하시고 저희 병원 직원분들도 힘들 때 많이 위로받고 존경하고 있어요. 네, 좋으신 분이시네요. 간호사가 혈압을 재고 몸 상태를 묻고 갔어요. 약 기운 때문인지 고참이 들었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신부님이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은 몸이 어떠세요? 어제는 온몸에 힘이 없었는데 어제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저기, 신부님, 혹시 좋아하는 음식이 뭐 있으세요? 제가 감사해서 나중에 좋아하시는 거 해드리고 싶어서요. 아유, 아니에요. 말씀만으로 괜찮습니다. 아이, 그래도 말씀해보세요. 은호가 잠깐 생각했어요. 어릴 때 엄마가 해주시던 신설로요. 정말 맛있었는데 그 맛을 다시 먹고 싶어서 여러 한정식 집을 다녀봤어요.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그 맛이 그리워요. 영자의 심장이 쿵했어요. 신설로. 혜진이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어요. 신설로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닌데 하지만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엄마가 특별한 비법이 있으셨나 봐요. 우리 한정식집 신설로도 유명해요. 몸이 나으면 초대할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신설로는 우리 딸도 참 좋아했던 음식인데. 신기하네요. 아, 따님이 계셨군요. 근데 딸이 20살 때 저 때문에 집을 나갔어요.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영자는 계속 은호를 바라봤어요. 볼수록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눈매가 딸 아이와 비슷했어요. 신부님,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몇 살이세요? 25세입니다. 25세. 영자의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만약 혜진이가 아이를 낳았다면 지금쯤 그 나이였을 거예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은호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어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언제 돌아가셨나요?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아버지는 15살 때요. 영자의 손이 떨렸어요.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혜진이세요? 네. 정말이에요? 그 순간 영자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최혜진. 자신의 딸 이름이었어요. 신부님, 혹시 영자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혜진이의 대학 졸업 사진이었죠.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은호가 사진을 보자마자 와락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니, 이분은 저희 엄마예요. 25년 만에 할머니와 손자가 완전히 만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쁨과 슬픔, 그리고 깊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거든요. 이제 딸은 영영 볼 수 없지만 손자라도 찾은 거였어요. 영자는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죠. 할머니? 아이고,
우리 손주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25년 만에 만난 할머니와 손자. 하지만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우리 혜진이는, 엄마는 어떻게 된 거니?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10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를 낳고 몸이 많이 약해지셨거든요. 영자의 가슴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딸이 이미 저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영영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 고집 때문에 우리 딸이 그렇게 됐네. 영자가 울기 시작했어요. 2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은호도 눈물을 흘렸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워했던 할머니를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은호가 영자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혜진이의 손과 똑같이 따뜻했죠. 너는 어떻게 살았니? 아버지는 또 어떻게? 아버지도 제가 15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혼자 살았어요. 영자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손자가 이렇게 일찍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왔다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럼 누가 키웠니? 수녀님들이 키워주셨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고아원?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의 손자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니. 만약 자신이 딸을 내쫓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 괜찮아요. 수녀님들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은호가 위로했지만 영자의 죄책감은 더욱 깊어졌어요. 며칠 후 영자의 상태가 안정되자 은호가 매일 병실에 찾아왔어요. 25년 만에 만난 가족이었으니까요. 우리 은호, 아니 신부님, 저 내일 퇴원해요. 축하드려요. 빨리 회복돼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건강 잘 챙기세요. 내가 조만간 우리 식당에 초대할게. 신설로 먹으러 와. 감사합니다. 할머니, 충분히 쉬고 해주세요. 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혜진이와 똑같은 미소였죠. 다음 날, 영자는 퇴원했어요. 며칠 후 기운이 돌아오자 첫 번째 할 일은 은호를 한정식집에 초대하는 것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신부님. 영자는 은호를 주방으로 데려갔어요. 직접 신설로를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세요. 그럼요. 우리 손자한테 최고의 신설로를 만들어줄 거예요. 영자는 정성스럽게 재료를 준비했어요. 버섯, 고기, 생선, 야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손질했죠. 마치 25년 전 혜진이를 위해 요리하던 때처럼요. 육수부터 우렸어요. 소고기로 진하게 우린 육수에 각종 재료를 넣었죠. 와, 냄새 정말 좋네요. 은호가 감탄했어요. 이제 먹어보세요. 영자가 떨리는 마음으로 신설로를 은호 앞에 놓았어요. 은호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맛이에요. 엄마가 해주시던 바로 그 맛이에요.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릴 때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똑같은 맛을 낼 수 있죠? 영자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딸이 요리 솜씨를 물려받은 거였어요. 혜진이가 은호에게 해준 신설로도 자신이 가르쳐준 대로 만든 거였죠. 혜진이가, 내 엄마가 어릴 때부터 나한테 요리를 배웠거든. 특히 신설로를 많이 연습했어. 은호가 계속 눈물을 흘리며 먹었어요. 엄마 생각이 나요. 아프시면서도 저를 위해 요리해 주시던 모습이. 아이고, 우리 딸 고생이 많았겠네. 영자도 눈물을 닦았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25년 만에 손자를 찾았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웠죠. 딸은 영영 볼 수 없게 됐고, 손자는 혼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니,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을까. 영자는 침대에 앉아 계속 울었어요. 다음 날, 은호가 한정식집에 다시 찾아왔어요. 할머니, 어제 밤 잠 못 주무셨죠? 은호의 따뜻한 목소리에 영자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은호야, 할머니한테 내 이야기를 더 들려줄래? 두 사람은 조용한 방에 앉았어요. 25년의 공백을 메워야 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살았니?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호의 눈빛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사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은호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15살이었는데 갑자기 혼자가 된 거예요. 아버지 장례식 후에 갈 곳이 없었죠. 영자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자신의 손자가 그런 일을 겪었다니. 그때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배가 고프고 추워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거든요.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아팠나 봐요. 어느 날 밤,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에서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친구가 상관하지 말자고 했거든요. 은호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분명히 도와드리라고 하셨을 거예요.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혜진이가 어릴 때부터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거든요. 그 마음이 은호에게도 이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그분이 바로 마리아 수녀님이셨어요. 수녀님이, 네, 수녀님이 제 마음을 알아봐 주신 거예요. 하느님이 보내신 아이라고 하시면서 고아원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은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처음엔 거부했어요. 종교도 다르고. 하지만 배고픔과 추위를 견딜 수 없었어요. 영자는 손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어요. 종교 때문에 딸을 내쫓았는데 그 딸의 아들은 다른 종교의 도움으로 살아남았던 거예요. 수녀님들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마치 진짜 가족처럼. 은호의 목소리에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종교는 다르지만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는 거려. 그 말에 영자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래서 신부가 되기로 결심했니? 네.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은호의 눈빛이 맑았어요. 진심으로 남을 위해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졌죠. 영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손자가 신부라는 사실이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의 선량한 마음을 부정할 수는 없었거든요. 은호야, 할머니가 너무 고집스러웠구나. 할머니, 내 엄마를, 혜진이를 내쫓은 것도 종교 때문이었어.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엄마도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네.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라고요. 영자가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이해해 줬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더욱 미안했거든요. 며칠 후, 영자는 은호가 있는 대학병원으로 찾아갔어요. 손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병원 성당의 작은 주방에서 은호를 발견했어요. 뭔가 요리를 하고 있었죠. 뭐 하는 거니? 아, 할머니. 저희 미사 오시는 환자와 가족분들을 위해 간식을 만들고 있어요. 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떤 간식인데? 치즈 밀전병이에요. 환자분들이 좋아하세요. 영자가 은호의 요리를 자세히 봤어요. 밀전병을 붙이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죠. 어디서 배웠니? 수녀님들께 배웠어요. 특히 치즈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은호가 정성스럽게 수제 치즈를 밀전병 위에 올렸어요.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였죠. 할머니도 드셔보세요. 은호가 따뜻한 치즈 밀전병을 영자에게 건넸어요. 영자가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 순간 놀라움이 얼굴에 번졌어요. 이게 뭐야? 맛이 정말 놀라웠어요. 전통 밀전병과 수제 치즈의 조화가 완벽했거든요. 어떤가요? 야, 이거 정말 맛있다. 이런 맛을 어떻게 생각해냈니? 영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요리 경력 50년인 자신도 생각해내지 못한 조합이었거든요. 그냥 환자분들에게 특별한 음식을 뭐를 해드릴까 하다가 제가 치즈도 만들 줄 알고 밀전병도 만들 줄 알아서 이 둘을 합쳐봤어요. 은호가 수줍게 말했어요. 은호야, 너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숨겨뒀니? 영자의 목소리에 흥분이 담겨 있었어요. 재능이라기보다는
그냥 좋아해서 했던 거예요.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건 정말 대단한 재능이야. 영자는 은호의 요리 솜씨에 깜짝 놀랐어요. 자신도 젊은 시절부터 요리를 해왔지만 이런 창의적인 발상은 쉽지 않았거든요. 사제직이 제 소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요리는 그냥 취미 정도로. 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취미라고? 이런 솜씨를 가지고? 영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은호야, 할머니 말 좀 들어봐. 영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은호의 손을 잡았어요. 사람을 돕는 일이 꼭 신부가 되는 것만은 아니야. 음식으로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거든. 하지만 내 요리를 먹은 환자들 표정 봤니? 정말 행복해 하잖아. 영자의 말에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환자들이 자신의 음식을 먹고 웃는 모습을 볼 때면 기뻤거든요. 할머니는 50년 동안 요리를 해왔어. 그런데 내 요리를 보니 새로운 가능성이 보여. 어떤 가능성요? 전통 한식과 서양 음식의 만남. 이런 퓨전 요리가 요즘 인기 있거든. 영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손자의 재능을 발견한 기쁨이 컸죠. 할머니, 저는 정말 사제지기. 은호야, 내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한 번만 생각해봐.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영자가 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할머니가 평생 쌓아온 요리 비법을 전수해 줄게. 그리고 전문적인 요리 교육도 받게 해줄 거야. 하지만 신부님들과 수녀님들께 죄송해요. 그분들이 저를 키워주셨는데. 은호가 고민에 빠졌어요. 은호야,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 마음만 있다면 신부든 요리사든 상관없어. 영자의 말에 은호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 내 요리에는 이미 그런 마음이 담겨 있어. 이 따뜻한 치즈 밀전병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영자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할머니, 은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은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사실 요리를 할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었죠. 하지만 신부가 되기로 한 약속도 있었어요. 은호는 밤새 고민했어요.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은호는 결심을 했어요. 할머니께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영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네. 하지만 신부 일도 계속하면서요. 두 가지 모두 제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요. 좋아. 그렇게 하자. 영자가 손자를 꼭 안아줬어요. 25년 만에 찾은 손자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은호야, 우리 함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자. 네, 할머니. 두 사람의 눈에는 희망이 빛나고 있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죠. 종교는 달랐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한 달 후, 은호는 매일 오후에 영자의 한정식집에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칼질부터 다시 배워야겠어. 영자가 은호의 손을 잡고 칼을 쥐는 법부터 가르쳤어요. 손자의 손이 따뜻했죠. 이렇게 잡고, 야채는 이런 식으로 썰어야 해. 은호는 진지하게 할머니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25년 늦었지만 진짜 할머니에게 요리를 배울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할머니, 이 양념장 비법이 뭐예요? 그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이야. 이제 너한테 전해주는 거야. 영자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드디어 자신의 요리 비법을 이어받을 사람이 생긴 거예요. 며칠 후, 영자는 은호를 요양병원으로 데려갔어요.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야. 은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할아버지를 처음 만나는 거였거든요. 병실 문을 열자 하얀 머리의 노인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최성민이었죠. 여보, 손님 왔어요. 영자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성민이 고개를 돌렸어요. 은호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혜진이가 왔구나. 성민이 은호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치매 때문에 손자를 딸로 착각한 거였죠. 영자의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남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네, 아버지. 왔어요. 은호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아이고, 우리 딸 이렇게 예뻐졌네. 어디 갔다 왔니? 성민이 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멀리 갔다 왔어요. 아버지. 그래, 그래. 이제 집에 있어야 해.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성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은호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비록 착각이지만 할아버지의 사랑이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날부터 은호는 주말마다 요양병원을 찾았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혜진아, 아버지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만들어줄래? 네, 아버지. 은호는 할아버지를 위해 요리를 해드렸어요. 할머니에게 배운 김치찌개 비법을 사용해서요. 성민이 한 숟가락 맛보더니 감탄했어요. 역시 우리 딸이야. 어머니랑 똑같이 요리를 잘하네. 영자가 옆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늦었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고마웠어요. 3개월 후, 은호의 요리 실력은 놀랍게 발전했어요. 전통 한식에 서양의 재료를 섞는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냈죠. 치즈 불고기, 허브 된장찌개, 와인 갈비찜 같은 창의적인 요리들이었어요. 은호야, 이제 대회에 나가볼까? 영자가 제안했어요. 대회요. 젊은 요리사들을 위한 퓨전 요리 대회가 있어. 내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은호의 마음이 설렜어요. 자신의 요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기회였거든요. 도전해보고 싶어요. 할머니, 대회 날, 은호는 자신만의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어요. 사랑의 신설로였죠. 전통 신설로에 모차렐라 치즈와 허브를 넣고 특별한 양념장을 곁들인 요리였어요. 이 요리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은호가 심사위원들에게 설명했어요.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의 사랑, 돌아가신 어머니의 추억, 그리고 할아버지의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요리를 맛봤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놀라운 맛이에요.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완벽하게 어울릴 수 있다니. 수진의 목소리에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 요리에서 진짜 사랑이 느껴져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죠? 은호가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면 음식도 달라진다고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요리대회 시상식이 끝나고 영자와 손주 은호는 특별한 곳으로 향했어요. 납골당이었어요. 혜진과 은호의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죠. 엄마, 아버지, 인사드려요. 은호가 무릎을 꿇고 절했어요. 늦었지만 할머니를 찾았어요.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자는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혜진아, 미안했어. 엄마가 너무 고집스러웠지.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사랑이 달라지는 건 아니구나. 바람이 불어와 꽃들을 흔들었어요. 마치 혜진이가 용서한다는 듯이요. 6개월 후 한정식집이 새롭게 문을 열었어요. 혜진 식당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전통 한식과 현대적인 퓨전 요리를 함께 파는 특별한 곳이었죠. 할머니, 첫 손님이 오셨어요. 은호가 주방에서 소리쳤어요. 그래, 어서 맞아드려야지. 영자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어요. 손님은 고아원 아이들이었어요. 영자가 은호를 만난 이후 고아원 아이들을 매달 초대해서 무료로 밥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오늘은 뭐 해주실 거예요? 아이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신선로를 만들어 줄게. 영자와 은호가 함께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전통 비법과 손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나 최고의 맛을 만들어냈죠. 와, 정말 맛있어요. 아이들이 환성을 질렀어요. 영자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했어요. 이런 기쁨이 진짜 성공이라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저녁 시간,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했어요. 은호와 영자가 함께 요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두 사람의 요리에는 특별한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사랑으로 만드는 음식. 그것이 혜진 식당의 모토였어요. 기독교의 자비 정신과 불교의 자비 정신이 어우러진 음식이었죠.
종교는 달라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는 걸 음식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행복해요. 은호가 영자에게 말했어요. 나도야.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영자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우리 혜진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딸 혜진이를 만났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혜진아, 은호를 잘 돌봐줘서 고마워요. 이제 엄마도 행복하세요. 혜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사라졌어요. 영자는 꿈에서 깨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들어왔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영자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가족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는 일상이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은호가 부엌에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함께 요리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서로 다른 종교가 하나의 사랑으로 어우러지는 모습이었죠. 우리 가족이 만드는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을 거야. 영자가 말했어요. 당연하죠. 할머니, 사랑이 들어간 음식이니까요. 은호가 대답했어요.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아름다운 아침이었어요. 혜진 식당에서는 오늘도 따뜻한 사랑의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사랑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